내가 전에도 한번 자기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성인들의 세계로 빠져들어 가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숙하다고 할까?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탈선 청소년이었는데, 그러다 17살 때 미국에 왔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한 1, 2년만 처음 1, 2년만 모범적으로 생활하다가 또 몇 년을 밤생활 뭐 이런 그 방황 뭐 그런 시기를 몇 년을 보내고 그랬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뭐 신문 기자도 하고 KBS 그 리포터 PD도 하고, 그러면서 30대 중반 30대 후반까지는 그렇게 좀 뒤죽박죽 정말 삐뚤빼뚤 시끄럽고 부산한 그런 삶을 살다가 30대 중후반부터 그 슬슬 내가 나만의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어떤 교제 뭐 친교 그런 소셜라이징 사회적인 그런 접촉을 그냥 계속 줄여 나갔지. 그래서 40대부터는 거의 그냥 일 외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난 혼밥이라고 그러지. 혼자 밥 먹는 게 내 일생에 거의 난 혼자 밥 먹어. 그런데 뭐 얘기를 내가 장황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30대 중후반 어느 시점부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시작한 이유는 그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만남은 서로 간의 눈뜸이다. 이런 만남에는 영혼의 진동, 떨림이 있다. 그대의 영혼이 떨리지 않는 만남이라면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감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들으면서 공감한 거야. 사람들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돌아올 때 그 같이 있을 때는 뭐 즐겁게 떠들고 뭐 재밌었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서는 뭔가가 굉장히 좀 그 공허하다고 할까? 영혼의 떨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만남을 이제 줄이게 된 거지. 그런데 나는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책을 뜨문뜨문 일생 동안 계속 찾아서 보는 편인데, 이 책을 통해서 작가와 만날 때는 그게 얼굴을 맞대고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혼이 떨리고 깊고 그게 참 좋은 거 있지. 그래서 난 좋은 책을 만나면 와, 이게 끝나가는 게 아쉬워. 막 끝으로 가면 이거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조금 해본 짓거리를 그 잘한 사람의 것을 볼 때 그때 더 appreciate, 그걸 감상하고 알아먹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좀 글을 써본답시고 내 인생에서 좀 뭐 기자도 하고 뭐 PD하고 이런 게 글 쓰는 게 많잖아. 그 글을 좀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걸 알거든. 그 보상은 굉장히 좋지만도. 그래서 김수현 뭐 이렇게 작가들 보면, 송지나 뭐 이렇게 작가분들 보면 이 다 젓가락처럼 삐쩍 마르신 분들이 많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자, 말이 옆으로 갔네. 책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이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것보단 이렇게 깊은 이유는, 작가가 이 책을 써서 우리에게 이 손에 들어왔을 때는 이 작가는 거기에다가 몇 달, 몇 년의 그 정말 피를 말리는 밤을 새우는 하얗게 그런 고생과 노력과 열정이 들어간 그 정수만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명을 안 줄 수가 있냐고. 자, 서론이 길었는데 내가 자기와 이 새 책을 같이 좀 들여다보려고 이게 앞에 긴 말을 했어. 이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그리고 이 저자는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우진이라는 중국 분이셔. 그리고 이지수 옮김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출판사는 5월 9일이야. 출판사 이름이 좀 색다르네. 5월 9일. 자, 이 책을 내가 며칠 전에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게 받자마자 야,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싶어. 우리 독서 권장표 기억나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 책은 분명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양분과 성장의 그거를 촉매가 될 책임이 분명해. 그래서 내가 자료함부에 한번 이렇게 보자. 자, 표지는 내가 사진 올린 것처럼 이거예요. 그리고 책 보면 책 뒤에 추천하는 분의 글 같은 게 있잖아. 그거 간단히 그냥 걸치고 지나갑시다. 작가 조정래, 태백산맥 쓰신 분인가? 자, 그분이 쓰신 얘기야. 인생과 삶에 대한 기성세대의 충고나 지침은 많고 많다.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꼰대들의 잔소리로 외면하러 든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뜨겁고 진실한 부성애가 기존의 식상한 점들을 신선하게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책방에 가거나 요새 주변에 SNS 이런 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강연 지침, 나 그런 거 무지하게 들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식상해. 그런데 이 책은 내가 이렇게 좀 간단히만 훑어봤는데도 이 아버지가 두 딸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두 딸이 자라는 성장 시기마다 거기에 시적절한 나름대로의 인생 선배로서의 충고를 쭉 준 편지들이야. 두 딸에게 보낸 편지. 절절하게 정말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묻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교훈이고 충고인데도 그렇게 식상하게 거부감이 안 드는 거 있지. 자, 그럼 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작가, 딸들에게 쓴 편지를, 수십 년 동안 쓴 편지를 지금 엮어가지고 책으로 낸 이분은 우진이네. 자, 그럼 내가 빨리 읽을게. 자기 시간 많이 걸릴까봐. 이 책의 프런트 커버 안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작가 소개야. 저명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 중국의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공과대학 이사직을 겸임 중이다. 2002년부터 구글의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한중일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했으며 2010년에서 12년에는 중국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 검색 부분을 총괄하는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다시 구글을 거쳐 2014년부터는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사 아미노 캐피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야. 좀 신뢰가 가? 그리고 이거 옮긴이는 이지수 님이신데 중앙대학교 국제대학교 한중 전문 통역 번역과를 졸업하고 쭉 난 하여간 그분이 지금까지 번역한 주요 역서로는 그중에 한 가지가 좀 눈길을 끌어서 자기하고 금방 걸치고 넘어가려고 그래. 제목이 기질 속에 너의 길이 있다. 이게 제목만 봐도 좀 뭔가 깨우쳐지지 않아? 너의 기질, 너의라는 거 보면 기질인데 너의 기질 속에 너의 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이런 걸 향해서 달리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듯이 우리가 또 나의 어떤 생태적인 그런 본래의 기질은 어떤 건가 하는 걸 무엇보다 먼저 파악을 해야 우리의 기질에 맞게 인생을 펴나갈 때
그럴 때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제목 멋있지 않아? 너의 기질 속에 너의 길이 있다. 이건 내 여담이었어. 잔소리 미안. 자,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로 우리 들어가서 함께 우리 이 책을 같이 봅시다. 자, 책에는 항상 서문이라는 게 있지. 여기에는 그 서문이라고 안 쓰고 들어가며 라고 하셨어.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작가가 쓰신 얘기야. 근데 이 글은 제목 하나만 봐도 돼. 들어가며 라고 쓰신 이 서문의 제목은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사실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으면 이 책의 반 이상은 벌써 소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줘. 그렇지? 그래서 영어에도 아주 흔한 표현인데 attitude, 영어가 attitude 아니야. 태도가 attitude.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라는 흔한 영어 표현도 있어.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 말이 그 말이야.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알잖아, 저기 블링크 티어리라는, 눈 깜짝하는 게 블링크 아니야. B-L-I-N-K, 블링크 티어리, 블링크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뭐야? 우리가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세일즈맨이건 누구건 하여간 상관이건 부하직원, 우리가 누구를 전에 못 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뻥끗 입을 열기도 전에 단 몇 초 사이에 우리는 그 상대방을 파악해버린다는 거 아니야. 뭘로? 그 사람의 태도로. 서 있는 자세, 몸짓, 눈빛, 억양, 목소리 이런 거가 말의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상을 심는 거야.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게 이 작가가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이 책은 6장, 6챕터로 나눠져 있어. 첫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 둘째, 세상을 대하는 태도. 셋째, 돈을 대하는 태도. 넷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섯, 문제를 대하는 태도. 마지막 6번째, 일을 대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세상을, 돈을, 사람을, 문제를, 나의 일을 접근해 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야. 자, 우리가 그 소제목을 훑고 지나가자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어머니, 최선의 적은 최고다. 우리가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들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를 저해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두 번째,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작은 그림에 빠져있지 말고 새로운 삶의 문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 자, 세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의 그 소제목들은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첫 번째, 투자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소제목들은 사랑에 관하여. 그 다음에 소인배를 멀리하라. 이거 정말 와닿는 거 있지. 소인배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 자, 다섯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소제목이 이거야. 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 다음에는 일상의 질문을 해결하는 과학적 방법. 이 사람은 과학자 아니야. 작가가. 자, 마지막 6번째 챕터는 일을 대하는 태도였어. 거기에 소제목들은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라. 기억나? 고인이 되신 현대 정주영
회장께서 항상 입에 달고 하셨다는 말씀, 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혹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바로 이거야.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거야. 일에서나 인생에서나 관계나 사랑에서나 거기에는 항상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분이 소제목으로 쓴 게 전문가, professional, ace와 아마추어의 차이. 자, 이렇게 제목만 우선 훑었어. 근데 벌써 15분이 지났네. 내가 전에는 뭐 1시간씩 이상 한 덩어리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내가 짧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거 벌써 15분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지? 자, 이번엔 책 소개니까 조금 더 길게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소개하다가 자기가 지루해질만 하면은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2부, 3부로 해서라도 내가 이거는 자기와 함께 완전히 다 소화하고 싶어. 내가 얼마 전에 올렸던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것도 한 700분이 접속하셨던 것 같아. 이 광고도 안 하고 나의 채널로서는 상당한 접속 숫자야. 이번에 올리는 이 새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이 책 소개도 내 바람은 많은 분들이 함께 들으셔서 우리 삶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데, 이건 사실 자기 꼭 사서 읽어야 돼. 나한테 얘기 듣는 걸로 그냥 해결해 버리지 마시고 나하고도 이렇게 얘기 듣고 또 직접 사서 곁에 두고 항상 보면 좋은 책이야. 또 잔소리 미안. 자, 우리 책으로 우선 들어가 볼까? 그러면 이분이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들어가며 라는 이 덩어리의 앞글에서 이 하신 말씀을 그냥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 이 책이 이 작가분께서 그 두 딸을 키우면서 딸의 성장 시기마다 본인 생각에 적절한 편지들을 써준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책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하시는 중요한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자녀들에게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경고를 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부모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직접 책을 읽을게.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유의하고자 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내 새끼, 내 아이, 이건 완전히 삐뚤어 잘못된 한심한 부모가 하는 말투고 관념이야. 내 아이, 내 새끼가 어디 있어. 미안, 내가 좀 흥분했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어리게 몸이 작게 태어났다고 해서 어리다. 그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을 수도 있어. 자,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하시는 얘기는 부모가 아이에게 내가 엄마 아버지 말만 들으면 돼. 이게 자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지. 다시 또 읽을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은 어렵다. 둘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물론 의도적이진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잖아. 이거를 그냥 지적하신 거야. 그리고 이 다음 말이 또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키워드지, 키 컨셉트지. 자, 자녀 앞에서는 1000마디의 말보다 야, 가서 공부해,
게임 그만해.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알면서 실천 못하는 거지. 아이들은 부모가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에게는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모가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대로 읽을게. 버릇없고 말 안 듣는 아이 뒤에는 교양 없는 부모가 있다. 그들의 교양 없는 언행이 바로 그런 아이로 키운 것이다. 이건 너무나 와닿지 않아? 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 자기 자녀들을 잘 이렇게 남한테 방해 안 하게 다스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막 그냥 다니면서 소란하게 사람들을 괴롭혀도 그 뭐라 그러면 아, 애들인데 뭘 그래요? 애들인데 이러는 부모들 있지? 자, 그러면서 작가가 여기서 아주 되게 또 하이 퀄리티의 말씀을 주셔 우리에게. 자, 그대로 읽을게.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죽이지.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진하게 들어올 때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른 잔소리 붙이면 혼잡스러워지고 정신 사나우니까. 자, 이걸로 우리 오늘 끝내죠.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요거 다시 한번 할게.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곧 너의 운명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나의 운명을 만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작가는 나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태도를 조심하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생각, 말, 행동, 습관 이 이전에 태도가 처음인 거야. 처음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무엇을 구한다? 태도를 조심하라. 자, 이거는 내가 당장 다음 덩어리를 내가 내일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79번이지. 그러니까 다음 80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연속이에요. 이게 2편으로 나눠질지 3편, 4편이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우선 자기가 좀 아쉽겠지만 여기서 오늘은 goodbye for now. 내가 금방 또 다음 덩어리를 올려서 연결할게. 그래, 잠시 잘 있어. 또 자기의 귀한 시간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른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래, 땡큐.